경복궁 광화문.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경복궁을 상징하는 건축물의 하나이다. 광화문은 널리 교화한다는 의미로 정도전이 지은 이름이다. 중층지붕의 물루에 돌로 만들어진 3개의 홍해문이 나 있는 석축 구조로 다른 궁궐의 정문에 비해 웅장하고 견고한 구조를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광화문 뒤편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자 건축문 옆으로 이전되었다가 해방 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으나 현판의 글씨와 건립 위치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광화문 앞에는 화재를 막기 위한 상징물로 세워놓은 해태상을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육조를 비롯한 관청에 위치하여 육조거리로 불리는데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다. 경복궁 근정전.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중층지붕의 팔짝지붕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의해 실시된 경복궁의 중건사업 때 다시 지어져 오늘에 이르며 국보로 지정되었다. 근정전은 국가의 공식 행사를 개최하던 곳으로 왕의 즉위식, 외국사절 환영행사, 세자의 가례식 등을 치르고 조정 신하들의 조회를 받던 곳이다. 근정전 전각 전후 좌우를 두른 2층으로 지어진 화강석 월대는 근정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1층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12간지의 동물을 조각하고 상단에는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사신을 조각하였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임금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근정전 주변으로는 박석을 깔았는데 이 박석은 강화 성모도에서 가져온 것이다. 요철이 있어 비단신을 신은 대신들이 미끄럽지 않게 하고 햇빛의 반사도 막아 눈부심을 막아준다. 비가 오면 박석 사이는 물길이 되어 배수가 완벽하게 된다. 근정전에서 행랑으로 물매가 있어 박석으로 흐르는 물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고 한다. 경복궁 경회루. 경회루는 경복궁을 상징하는 장소의 하나로 국보로 지정되었다. 2층의 누각에 올라서면 낙양각 장식이 있는 기둥 사이로 근정전에서 교태전까지 일직선으로 배치된 경복궁의 주요 전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경회루는 태종 때 경복궁의 경치를 조망하고 궁궐의 화재에 대비한 저수지의 기능도 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경회루 1층에 있는 48개의 기둥은 바깥쪽은 네모지고 안쪽은 둥근 형태를 하고 있어 천원 지방의 사상을 보여준다. 대원군이 중건한 경회루에는 없지만 조선 초기 경회루의 기둥에는 비를 부르는 용을 새겨 물에 비친 그 모습의 수려함을 칭송하는 기록도 전해진다. 경회루 앞쪽에는 조선 초기 집현전이 사라지고 조선 후기 다시 세워진 수정전이 있다. 그 옆쪽의 빈 공간은 원래 경복궁의 걸레각사였으나 복원되지 않은 곳이며 그 끝에 거래 담장과 서쪽 문인 영추문이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 향원정. 향원정은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연못에 만든 육각형의 정자로 자경전과 건천궁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향원정의 뜻은 향기는 멀수록 그윽하다는 의미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기 전까지 고종과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 향원정 앞에 있는 건천궁은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서 벗어나 직접 통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지은 궁궐이다. 건천궁 내에 있는 전각인 곤영합의 옥호루는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현장이다. 향원정 앞에는 향원정의 물을 끌어올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물이 있고 그 앞에는 최초의 전기 발상지라는 표지석이 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2년이나 앞서 조선이 전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복궁 신무문.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사대문의 하나로 세종 때 건립되었다.
신무문의 천정에는 북쪽을 수호하는 현무가 그려져 있다. 현무는 사신의 하나로 용과 거북의 모습을 모두 가진 상상의 동물로 신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음양 오행설의 신무문은 음기가 강하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닫아두었다가 비상시 또는 왕의 비밀 행차 때 사용하였다. 영조가 어머니 숙빈을 모신 사당인 육상궁에 참배하러 가게 되면 경복궁의 신무문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신무문 밖을 나서면 청와대가 있고 그 뒤로 백악산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이어진다. 경복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무문에도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어 청와대 쪽에서도 입장이 가능하다. 칠궁은 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모이지만 왕비에 오르지 못한 후궁 7인의 신위를 모신 곳으로 청와대 영빈관 옆에 자리하고 있다. 영조가 후궁 출신인 모친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육상궁을 건립한 이후 역대 왕 또는 왕으로 추존되는 이의 생모인 후궁의 묘를 옮겨와 조성하였다. 칠궁은 1724년 지은 육상궁만 있던 터였으나 1908년 연호궁, 적영궁, 대빈궁, 선의궁, 경우궁이 옮겨왔고 1929년 덕안궁이 들어오면서 7명의 신위를 모시게 되어 칠궁이 되었다. 육상궁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쳐마 맞배 지붕으로 된 사당이며 연호궁의 신위를 같이 모시고 있다. 육상궁 앞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둘러싸고 있으며 왼쪽으로 4채의 사당이 앞뒤로 각기 독립하여 서로 접하여 서 있다. 이들 건물 앞쪽에 제실과 정문이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남북축에 맞춘 2채의 제실이 있고 그 뒤로는 동쪽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연호궁, 육상궁, 덕안궁, 경우궁, 선의궁, 대빈궁, 적영궁이 각각 대략 남쪽을 향하고 있다. 연호궁과 덕안궁 사이에 있는 냉천과 냉천정 그리고 주변의 뜰은 정숙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전통적인 한국 정원의 일면을 보여주며 주위 담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원래 경복궁 후원이었지만 부군의 청와대가 들어서며 경복궁 권역이 축소되어 경복궁 담장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34년간 일반인의 관람이 금지되어 오다가 2001년 11월 말부터 부분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통인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효자동 인근에 사는 일본인들을 위하여 조성된 공설시장에서 비롯되었다. 6.25 전쟁 이후 서천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옛 공설시장 주변으로 노점과 상점이 들어서면서 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의거하여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고 시장의 현대화 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서울시와 종로구에 의해 서울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시장 상윤회가 마을 기업으로 통인 커뮤니티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2012년부터 통이라는 명칭으로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락 카페 이용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고 휴일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이다. 시장의 주요 업종은 식당, 반찬 가게 등 요식업 관련이 가장 많고 채소와 과일, 생선과 육류 업종이 그 다음이며 그 밖에 속옷과 신발 등의 공산품, 옷수선, 가방과 구두수선 업소 등이 있다. 수성동 계곡. 조선의 역사 지리서인 동국여지 비고에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가 수성동으로 불렸고 명승지로도 소개된 기록이 전한다. 당시 수성동 계곡은 겸재 정선의 장동 팔경첩의 계곡 입구에 놓인 기린교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린교는
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돌다리로 통돌로 만들어졌다. 기린교 주위에 울타리를 쳐 놓아서 직접 건너볼 수 없지만 겸재의 그림과 비교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기린교 맞은편에 있는 정자에 앉으면 앞으로 인왕산이 보이고 옆으로 계곡이 흐르는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수성동 계곡은 평소에 물이 없어서 비가 온 후에 방문해야 제 모습을 볼 수 있다. 청계천 발원지를 따라 흐르는 계곡의 물이 맑아서 도롱뇽과 가재가 발견되기도 한다. 계곡 위로 끝까지 올라가면 인왕산 스카이웨이와 만난다. 인왕산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는 청운공원으로 이어진다. 청운공원 앞에는 윤동주 문학관이 위치한다. 윤동주 문학관. 서울시 종로구 청운공원 앞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은 폐기된 상수도 가합장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7월 개관하였다. 문학관은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고와 사진이 전시된 시인체와 가합장 물탱크를 활용한 열린 우물과 닫힌 우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학관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다루는 동영상을 상영한다. 문학관에서는 윤동주의 시세계를 널리 알리고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 낭송회와 음악회, 백일장 등이 열리며 문학관 뒤편 인왕산 자락에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는 작은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시인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재학 시절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문우 정동욱과 함께 하숙을 하면서 종종 인왕산에 올라 자연 속에서 시상을 떠올렸다. 대표작 별의 눈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등이 이 시기에 발표한 시이다.